네. 210페이지의 74회의 전산의 계급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론은 잠시 후에 이제 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는 실무 시험 문제를 먼저 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14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214페이지로 가시면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기상사는 그렇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입니다. 이걸 꺼버렸지. 자, 개인기업이죠. 개인 사업자들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회계기간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전산사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문제를 답하시오.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파트 7까지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파트 1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문제 1번은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나오고, 맞죠? 우리가 전산에 어떻게 했다? 사업자 등록증을 입력을 잘못했으니까 조금 이제 찾게 할 거예요. 자, 입력을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쵸? 이걸 보면서 입력을 바로 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등록번호부터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아시겠죠? 순서대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물론 이건 아니고요. 자, 그럼 먼저 등록번호부터 한번 볼게요. 회사 등록 가야 되겠죠? 자, 사업자 넘버가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맞지가 않죠? 12308-85376을 어떻게 하면 된다? 12308이 아니고요. 03이죠. 그 다음에 85375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틀린 거예요. 자, 상호는 뭐 수기상사 이거는 제대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업 연월일이 2011년도 1월 23일이죠. 볼까요? 개업 연월일이 1월 23일. 잘 돼 있네요. 자, 근데 주소가 어떻습니까? 만안구 안양로 안양동. 만안구 안양로 맞죠? 안양동 125 125 다 맞네요. 그렇죠? 근데 업태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도소매 의료기기. 자, 도소매 의료기기. 다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뭐밖에 없습니까? 요 세무서밖에 없죠. 자, 세무서가 어때요? 여기 자, 우리 세무서는 항상 이거 12번이죠. 21번이죠. 동선돼 있죠. 여기는요. 안양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F2 누르고 안양 세무서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요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뭐 나머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죠.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파트 1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요 등록번호하고 뭐하고 세무서 요 두 개 부분만 좀 잘못됐기 때문에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고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대표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안정수. 대표자도 안정수이죠. 김정수가 아니죠. 그럼 실수했네요. 그러면 뭐도 예, 요 대표자도 김정수를 안정수로 바꿔야 되겠죠. 제가 성은 이름이 같아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등록번호하고 대표명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하고 요 세 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짐작을 했는가 하면은 보통 시험 치면은요 요거에서 나오면은 3개 정도가 항상 틀리게 나오거든요. 3개가. 2개밖에 안 나가지고 한번 본 거예요.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빠뜨렸더라고요. 맞죠? 뭐 2개만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3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의심을 제가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정수까지 바꾸었습니다. 네, 다 했네요. ESC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15페이지 이제 2번 문제가 있습니다. 파트 2. 정기분 재무상대표인데요. 오류 부분을 어떻게 한다? 정정하고 누락은 추가하라 그런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죠. 이걸 보시면서 고치면 돼요. 자, 정기분 재무상태 묻고 있으니까 재무상대표를 띄우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시면 되겠죠. 하나하나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현금부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현금부터 틀렸죠. 왜? 5천만 원이죠. 문제지에는 5천만 돼 있죠. 이거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어차피 지금 자변과 대변 안 맞으니까 당좌예금 맞고요. 보통예금, 외상물출금 맞고. 아, 대손 충당금이 66,000원이 아니고 66만원이죠. 그 다음에 받으러옴이 3,000. 근데 받으러 밑에 대손 충당금이 있네요. 미안합니다. 없는 줄 알았어요. 자, 상품 8,000, 2,000, 기품, 감루 100만원. 그러면 자변에 314040 합계 맞고요. 자, 대변만 이제 고치면 되겠죠. 외상미 입금이 4,500, 지급보험이 2천만원, 그 다음에 손수금 1,000만원, 자본금, 다 좋았는데, 단기 차입금이 빠져있죠? 그럼 요 밑에다가요, 단기 차입금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얼마? 그렇죠. 5천만원입니다. 끝입니다. 이것도 어때요? 틀린 게 3개 나오죠. 누구? 현금 틀렸고, 외상물 출금, 의 짝지인 대손 충당금의 금액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 누락되었죠. 3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맞춰주면은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하면서 이 문제는 끝이 난 겁니다. 자, 이게 수시 빠져나오시고요. 문제 3번. 자, 3번에서는 이제 6점짜리지만 여기 이제 2문제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 다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1번은 신규 거래처인 누구, 수암하고 헬스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입력하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래처 등록 가가지고 요 2개를 그대로 밑에다가 2개를 달면 돼요. 뭐 이런 건 다들 할 줄 알겠죠? 그쵸? 그래서 수암 의료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84 맞죠?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 빈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보여요. 여기. 자,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한다? 수암 의료기. 이렇게 달면 되고요. 자, 그 문제에서요. 여기가 이제 뭐 거래처가 이제 뭐 동시냐 아니면 뭐 매출 거래처냐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문제 보니까 뭐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매입 거래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매입이니까 2번 찍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해서 사업자 넘버 1881 19448 그쵸? 이렇게 이제 뭐지? 잘못 적었구나. 1881 19448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소재 뭐 주소 이거는 이제 문제 보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편번호는 생략하고 되어 있죠. 그럼 요거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한다? 그냥 그대로 뺏기면 돼요. 충청, 복도, 청주시, 서원구, 맞죠? 예체로, 뭐 6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업태는 누구다? 또 소매, 종목은 뭐다? 의료기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거에 저 어떻게 한다? 5016 해가지고요. 자, 누굽니까? 경동 헬스죠. 위에 쌤이 여기다 주식회사를 빠졌구나. 죄송합니다. 여기다 주식회사를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다? 경동 헬스 주식회사 해가지고 여기다가 거래처 비용은 매출이죠. 어떻게 한다? 사업자 넘버하고 쭉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쉽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회차부터는요, 요거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동안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쉬운 거니까. 자, 이상으로, 빠져나오고 1번 문제 풀이는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에 거래처별 초기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할 줄 알죠? 거래처별 초기월 가가지고요, 요 2개 이제 그냥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클릭. 먼저 외상을 죽으면 원봉, 분평, 휴먼, 사랑 맞죠? 근데 뭐가 틀렸죠? 금액이 안 맞아요. 얘는 얼마? 원봉은 2,580만 원인데 2천만 원을 갖다가 빼먹었죠. 분평은요? 맞고요. 휴먼도 맞습니다. 마지막 지급원. 자, 신공의료가 있고요. 복델리스가 있는데 1240, 550 맞죠? 그러면 210이 B죠? 여기 누굽니까? 4천 건강 빠졌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얼마? 210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문제도 이제 앞으로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도록 합시다. 네. 자, 이상으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야, 벌써 이제 파트 1, 2, 3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4번에 자, 일반전표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일반전표가 이제 드디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무려 이제 24점짜리고요. 그쵸? 자, 여러분들 꼭 승부를 거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토탈이 이제 8문제가 나오죠. 한 개당 3점이니까요. 24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입력시 유의사항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판매 부서의 건물을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외벽 방수공사비가 500만 원이고, 맞죠? 이걸 보통액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이거 줄 거세요.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이제 건물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무슨 말이죠? 건물로 분개하는 얘기고요. 외벽 방송사는 수익적 지출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수선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개가 되겠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기억나시죠? 자본적 지출은 건물의 원가에 포함하고 수익적 지출은 어떻게 한다? 수선비로 분개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 별표. 시험 문제 완전 잘 나와요. 완전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 회계 1급부터는요 진짜 잘 나오고요. 회계 2급에서 이 정도 나오면은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 16일 나갑니다. 그럼 일단 3천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했죠? 보통예금으로 주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는 건 확실하죠? 맞죠? 얼마? 3,500. 왜? 두 개 합쳐야지. 맞죠? 그러면 차변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 하나는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엘리베이터. 기억나시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 건물의 원가에다가 포함시키는 얘기죠. 얼마? 3천. 그런데 수익적 지출,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이잖아요. 얘는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 분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변이 뭐다? 수선비 이렇게 분개하면 됩니다. 800번대. 자,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7월 19일 날. 자, 회사의 건물 취득 시 취득원가 7,500과 취득세 200대 있죠. 여러분, 취득세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절대로 세금과 공가 아니라고 했죠. 취득 시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취득하는 물건의 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기타 뭡니까? 여러 가지 비용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취득원가에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취득원가에 다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7월 19일 날 차변에 건물 샀으니까 건물 들어오죠. 들차 나대. 들어오면 차변이죠. 그러면 차변이 얼마? 그렇죠. 7,730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7,500에서 취득세 200과 비용 30을 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모두 어떻게 했다? 보통예금을 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3번. 자, 3번은요. 영업부서 직원들이 사용할 필기구는 사무용품이잖아요. 알고 있죠? 필기구 사무용품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소모하니까 소모품비로 분개하면 됩니다. 나라문구에서 구입을 하고 신용카드를 끊었으니까 카드는 외상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전표를 받고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솔직히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비용이죠. 그럼 뭡니까? 소모품비로 분개해야 되겠죠.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은요. 그때는 소모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카드는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요거 23만원 카드를 꺼었다. 이 말이 아예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문제만 보고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안 나와 있다면 그때는 봐야 되겠죠. 그러면 8월 5일 날에 그러니까 금액이 안 나오면은 카드 전표를 봐야 돼요. 근데 나와 있으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시험장에서는 한번 봐줘야 됩니다. 왜 나왔는지. 그러면 비용 처리라고 있으니까 차변에 뭐죠? 소모품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때요. 이게 그 사무용품비라고 하는 과목도 있거든요.
이것도 복수로 정답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비도 답이고요. 소모품비도 답입니다. 그럼 쌤은 그냥 소모품비로 하겠습니다. 얼마? 차변에 23만원 발생한다. 자, 사람이 물건을 샀으면 돈 줘야 되겠죠. 대변은 뭐 카드는 외상이죠. 그러면은 장사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가야 되겠죠.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달아야 되는데 카드는 카드 회사로 달아라. 비지카드.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폭우로 인해 가지고 현금 20을 연재 구청해 주었죠. 뭐 이런 거 쉽죠. 8월 며칠 날, 18일 날, 차변에 뭐예요? 뭐 기부했으니까 기부금이잖아요. 이런 건 점수를 주는 겁니다. 20만원. 현금 줬으니까 대변에 뭐다? 현금으로 분기를 하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 자, 5번도 쉬운 문제죠. 수동상사의 예상매입금을 갚았잖아요. 당좌수표를 주었으니까. 그건 어디를 먼저 공개할까요? 9월 30일 날에 수표가 나가니까 뭐 나간다 대변을 먼저 공개도 괜찮죠. 당좌예금 나갔다. 얼마? 35만 나갔죠? 그럼 얘한테 물어봐요. 너 왜 나갔니? 왜 상매입금을 갚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왜 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돈 받을 거, 돈 갚을 거 이런 채권 채무는 쌤이 거래처를 달라고 했으니까 요거 수동상사의 거래처를 달면 됩니다. 간단하죠? 항상 이런 문제들은 다 풀고 나면은요 분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도 좋고요. 또 차익이 남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는 습관 조금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6번입니다. 당사의 보통예금 5만원 입금되었는데 그 내역을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럼 봐봐요. 10월 10일 날에 차변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보통예금이 들어왔죠. 얼마? 5만원. 그렇죠? 근데 그 내역을 모르겠대요. 그럼 대변은 뭐라고 할까? 뭔지도 모르고 받은 돈이니까 가수금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6번 문제는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좀 이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좀 사람들이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맞죠? 자, 그래서 뭐 이미 시계정 가수금 나와도요, 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이용요금 영수증을 수령하고 납부해야 될 금액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우리 회사 가면은요, 영업사원들이 그 개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요금들은 전부 다 업무용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회사가 결제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돈이 안 나와 있으니까 돈을 봐야 돼요. 얼마인지.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기본 내역들 나와 있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보면 돼요. 납부하실 금액 24,290원.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개합니다. 자, 현금으로 주었으니까요. 24,290원이 현금 나가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몇 월 며칠이죠? 네, 10월 23일이죠? 그러면 10월 23일 날 금액이 좀 지저분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24290 그렇죠. 그럼 대변은 뭐다? 잠시만. 이거 뭘로 주었지? 현금. 참. 그쵸. 금액이 진짜 너무 좀 심하죠, 그쵸? 자, 대변 현금 24290. 미안합니다. 갑자기 저도 이제 설명하다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자, 그래서 2420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거 뭡니까? 통신비가 되겠죠? 직원들의 스마트폰 그 요금을 내주는 거니까. 800번대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 스마트폰 비용 같은 거는 통신비죠? 인터넷 요금 같은 거. 자, 11월 5일입니다. 사업주가 업무하고 관련 없이 지 마음대로 있잖아요. 노트북 사고 99만짜리 회사의 카드를 꺼었습니다. 이거 알죠? 뭡니까? 인출금이죠. 그러면 회사의 카드를 꺼었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죠. 그러면 11월 5일 날에
대변에 뭐다?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한다. 어떤 카드를 껐습니까? BC카드를 껐죠. 그래서 BC카드 대변의 부채 증가 얼마? 99만원. 일단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은 맞아요. 미지급금. 장사와 관련 없으니까 미지급금이죠. 그러면 차별은 뭐예요? 이걸 또 비품 이렇게 분개하면 안 되죠. 왜?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샀으니까요. 지 마음대로 돈을 뺏은 거죠. 그래서 인출금으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번도 별표 하나 주시면 좋겠죠. 이상으로 이제 문제 4번 분개 내용들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가도록 하죠. 자, 5번은 이제 오류가 발견되어 가지고 정정하는 문제이죠. 자, 1번과 2번 보겠습니다. 1번 8월 1일 날 화물트럭 구입할 때 구입의 동그라미 별표. 자, 구입 시에 취득세 나왔죠. 그렇죠? 그럼 8월 1일 날 가보겠습니다. 또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지? 그렇죠. 취득세는 쌤이 절대로 뭐다? 세금 과목가해라고 했죠. 어떻게 해요? 구입하는 트럭에다가 포함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한다?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알고 있죠? 자, 2번 11월 18일 날에 우리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000만원이 10개월 뒤에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면서 맞죠? 선이자 20만원만큼을 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이자는 비용 처리합니다. 그럼 봐봐요. 10월 18일 날에 맞죠? 자,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게 장기 차입금이 아니고 뭐예요? 단기 차입금이죠. 왜요? 10개월 뒤 상환 조건이니까 1년을 안 넘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장기가 아니고 단기죠. 이해되죠? 단기 차입금. 그럼 이거는 이제 거래처가 우리은행이니까 맞나요? 우리은행 맞죠? 그쵸?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1000만원 빌렸으니까 대변의 단기 차입금은 1000만원이 맞아요. 부채 증가. 그쵸? 근데 이게 보통 예금으로 있잖아요.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1000만원 고스란히 들어온 게 아니고 20만원 떼고 들어왔죠. 그럼 얼마? 이거 980만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죠? 아니 쌤, 1000만원 빌렸으면 1000만 들어와야지. 왜 980입니까? 은행이 뭘 요구하죠? 그렇죠. 선이자 20만원만큼을 미리 달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금 현재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자. 1000만원 빌려주라. 나중에 1000만원 갚을게. 대신에 뭐 이자 20만원만큼은 내가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맞죠? 그거 떼고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980만원 주면은 나중에 갚을 때 1000만원 주겠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죠? 그래서 선이자를요 떼고 이제 뭡니까? 돈이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차변에 20만원 모자라죠. 그쵸? 그럼 이거 차변은 뭐다? 이자를 떼었다는 얘기는 이자를 준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비용 처리라고 했으니까 이자를 준 거는 뭐다? 이자 비용이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뭐 적요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선생님 이거 뭐 따라오는데요. 막 그러는데요. 뭐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네, 이상으로 오류 정정 문제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결산 정리분계 가도록 하죠. 결산 정리분계는 쌤이 여러분께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첫째, 자, 수동 분계를 먼저 하고, 그쵸?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보다 자동 분계를 해라. 그러면 수동은 일반 점표에다가 직접 분계하고요. 자동은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다가 금액 입력 후 점표 추가하면 되죠. 자, 자동 분계 세 가지 뭐 기말 재고, 대손, 감가. 자,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의 결산 문제 보니까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결산 현재 현금 실제액보다 잔고금액이 85,000원 많다. 요거는 이제 수동이죠? 수. 자, 2번은요. 이것도 수동이죠? 3번 어때요? 수동이죠. 근데 4번은요. 자동입니다. 왜요?
대손이죠, 대손. 맞죠? 여기 보이시죠? 대손. 이건 자동이에요. 그러면은 순서는 뭐다? 수동을 먼저 풀고 자동 풀려고 했으니까 수동을 먼저 풀겠습니다. 그럼 수동은 1번님 표면의 며칠? 12월 31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결사현재 현금 실적보다 장부가 85,000원 많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실제를 보면 되겠죠. 맞죠? 그럼 실제를 보면 되는데 요 실제보다 장부가 85,000원 많대요. 그러면 이 말은 금고에 장부보다 금고에 뭐다? 85,000원만큼의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언제 발견했어요? 하필 결산일 오늘 발견한 거예요. 오늘.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잠시만. 방금 얘기 잘못했는데 현금 실적보다 장부가 많다. 미안해요. 그러면 실제가 모자라다는 얘기죠. 그쵸? 쌤 방금 얘기 잘못했어요. 실제보다 현금의 장부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장부가 많은 거죠. 그쵸? 그럼 장부에 85,000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는요? 85,000원만큼이 작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현금이 뭐다?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고가 지금 현재 모자라다 그런 얘기예요. 장부가 많다는 얘기는 금고가 지금 현재 85,000원만큼 뭐다? 현금이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만큼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했으니까 대변은 뭐다? 현금. 좀 어렵죠? 85,000원. 자,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현금 가부적 보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쉽게 생각하세요. 장부가 많아요? 금고가 많아요? 실제 금고보다 장부가 많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장부가 많단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금고가 빈다는 얘기잖아요. 금고에 뭐가 비어요? 돈이 비니까 돈이 감소한 거예요. 그 때문에 현금이 감소했죠. 85,000원. 그럼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이 결산이 아니라면 차변의 답은 뭡니까? 현금 과부족이 답이에요. 맞죠? 근데 결산이잖아요. 결산에는 찾고 이럴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손실로 그냥 바로 분기해야 됩니다. 왜? 어차피 차변은 비용자리고 맞죠? 비용자리니까 자손실인데 중요한 거는요. 돈이 비잖아. 그쵸? 그래서 자손실로 바로 그냥 어떻게 한다?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현금과 부족 요거 여러분들 좀 중요하니까요.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현금과 부족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59페이지가 가셔가지고 꼭 이거 공부하세요. 좀 어려워요. 이거 연습만 하면은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59페이지가 가셔가지고 자, 그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2번입니다. 결산 현재 장부에 계산되지 않은 그 임대료는요, 30만 원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다 구해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부에 계산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분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이 임대료는 내년 거예요? 올해 거예요? 올해 단기분 거죠. 그럼 단기의 임대료는 단기의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장부에다 어떻게 했다? 분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왜 안 했을까요? 에이, 돈을 안 받았으니까 우리 경리사원이 분기 안 했겠지 뭐. 맞죠? 하지만 결산 때는 어떻게 한다? 분기를 해야 돼요. 왜? 미분화 고분화 단기분이니까. 그쵸? 그러면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자 수익 발생하면 대변이죠. 그럼 대변은 뭐다?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돈은 안 들어왔지만 뭐다? 얘는 단기분이니까. 맞죠? 그러면은 차변은 어떻게 한다? 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맞죠? 장부에 분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없잖아. 그쵸? 그럼 안 받았겠지 뭐. 그럼 받지 못하는 수익이니까요. 미수 수익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고 있죠? 30만원. 자, 3번입니다. 분기 좀 잘 이해하세요. 자, 소모품 구입 시에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돼 있죠. 여러분 여기가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경리가, 자, 이거 조금 쌤이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경리가 어떻게 했다? 소모품을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요,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경리가 차별이 뭐다?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비예요. 비용 처리했다는 했으니까 소모품 비로 얼마 이렇게 분겼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대변 어떻게 했어요? 뭐 도프날 뭐 돈 주었겠지 뭐 얼마. 자, 요거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짝대기 기준으로 왼쪽은 차변이죠. 자, 이래 분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답이 아니죠. 근데 이제 12월 며칠 날에 31일 날에 어떻게 했죠? 미사용한 금액이 있대요. 맞죠? 사용 안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사용 안 한 거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비용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12월 말일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사용 안 한 금액은 얼마이다? 15만원이니까 넌 더 이상 소모품비가 아니다. 15만원 이렇게 대변에 없애주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이걸 차면 어떻게 한다? 사용 안 했으면 뭐예요? 사용 안 했으면 나한테는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으로 잡아놨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소모품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구입했을 때 비용 처리하면은요, 나중에 차변은 뭐다? 비용만 잡았으니까요, 자산으로 잡히는 게 얼마인지를 구해가지고 차변은 어떻게 한다? 자산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옛날에 내가 구입했을 때 소모품 자산 잡았다면은요, 나중에는요, 쓴 거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소모품비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구입 시에 비용 처리했으면 나중에는 뭐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자산 잡은 건 없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자산으로 잡히는 분기가 일어나는 거고요. 구입 시에 만약에 자산 처리하면은요, 나중에는요, 비용으로 잡아지는 걸 어떻게 한다? 분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미사용했으니까 비용이 대변에 소멸시키고 사용 안 한 만큼을 자산적으로 잡아주면 된다. 얼마? 15만원. 그래서 답은 요겁니다. 자, 그러면 분개합시다. 자, 차변에 뭐 사용 안 한 만큼은 소모품으로 자산 잡아주면 되겠죠. 사용 안 했으니까 우리 회사의 자산이에요. 얼마? 15만원. 그럼 너는 쓰지 않았으니까 대변은 뭐다? 비용을 없애란 얘기죠. 그래서 소모품 B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상으로 우리는 세 가지의 수동 분계를 다 끝냈습니다. 그쵸? 그쵸? 그럼 나머지 이제 뭐, 그렇죠. 4번에 자동 분계 해야 되겠죠? 자, 매출채권, 외상을 출금하고 받으럼에 대해서만 이제 1%만큼 설정하는 얘기죠? 자, 이제 이거 익숙해지죠? 어떻게 하면 되죠? 결산자로 입력 가가지고, 그쵸? 요거, 엔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대손 생각 가가지고요. 대손 나오면은 요거 1% 잡고, 외상을 출금 받으러 맞죠? 요 두 개만 이제 설정하라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0 엔터 0 엔터 0 엔터 이렇게 지워주고, 자, 요 두 개만 살리고 결산 반영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요 라인에 간다고 했죠? 그럼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표 추가 누르고, 맞죠? 예. 그리고 결산 공개되었으니까 ESC 빠져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 공개 나오면은요, 이거는 그냥 점수를 주는 거예요. 방금처럼 금액만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수동은요, 분기를 하나하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점수 추가하시면은요, 12월 31일자로 다시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된다? 지가 알아서 이렇게 대손상업비, 충당금 이렇게 자동으로 분기를 해줍니다. 자, 됐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문제는 끝내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7번 조회 문제 풀고 좀 이제 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을 조회하여 이론 문제의 답은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조회 문제 풀어볼게요. 3월에 당좌 수표의 발행액은 총 얼마입니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조회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요거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특정 월을 언급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특정 월을 언급하게 되면요, 우리는 1월계표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1월계표로 가셔가지고, 자, 언제부터? 3월달만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자, 3월부터 3월까지. 뭐, 1계표가 더 괜찮고, 월계표가 더 괜찮고. 그러면 당좌예금 보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뭐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발행 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죠. 그럼 발행했다는 얘기는 수표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나간다 하면 대변 답은 300이 답이 되겠죠. 이해되죠? 30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1월부터 6월 말까지 복료 생비 발생액이 얼마이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이것도 뭐 뻔하죠. 이것도 어디 가면 됩니까?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잠시만요. 지우개 안 잘리지. 자, 그럼 이거 발생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이것도 어떻게 한다? 특정 월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금액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1월계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복료생비를 찾아가면은 발생액이 참 미안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날짜가 일단 6월까지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바꿔야 되겠죠. 실수할 뻔했다 그쵸.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복료생비에 얼마? 389만 5,200원.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겠습니까? 자, 날짜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말 현재란 말이 있으면 뭐라고요? 1월 1일부터가 생략되어 있다고 하고 있죠. 상매입금의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여기까지만 보면 월계표인데 거래처를 보면 뭐다? 거래처 원장이죠. 어디 갔지? 그럼 누가 이깁니까? 무조건 거래처 원장이 이겨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거래처 원장 가야 됩니다. 거래처를 언급하면요, 무조건 거래처 원장입니다. 그러면 4월 말 현재니까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넣어야 되겠죠.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 누구 매상 매입금으로 조회해야 되고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정 거래처가 아니고 전체 거래처 중에서 가장 많은 잔액을 묻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거래처는 그냥 쌤이 이럴 때는 엔터 치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가장 잔액이 많은 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 잔액을 보면 되겠죠. 맞죠? 뭐 어떻게 하면 된다?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죠? 근데 가장 많은 거 묻고 있으니까 요 금액이 제일 많네요. 그럼 답은요. 거래처의 금액만 묻고 있으니까요. 금액 누구? 8,529만 2,490원.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4회 기출 실무 시험 문제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별도로 전산 이제 시험 칠 때 조회 문제 있죠. 조회 문제 이제 금액을 입력하는 칸 있죠. 그 쌤이 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쌤이 카페에다가요. 조회 문제 푸는 거에 대한 공통사항을 하나 영상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쵸? 조회 문제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관식 문제이잖아요. 잠시만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쌤이 나중에 카페에다가 다시 얘기 좀 드릴게요. 카페에다가 시험 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 올릴 거예요. 거기 가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이거 시험 문제를 한번 보고 싶으면은, 시험 프로그램 보고 싶으면은요, 참고하세요. 시험장에서는요, 절대로 요 전산회계 프로그램 있죠.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절대로 시험을 안 칩니다. 그럼 어떻게 치느냐? 자, 요거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자, 우리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나 자격시험 홈페이지나 선생님 카페 가시면은요, 기출문제만 올려놓은 그런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출문제를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럼 이렇게 RG 파일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요거를 83의 전산의 계급에 압축 풀기 누르시면은요. 이게 풀려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쌤이 이제 시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나 올려놓을 거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거기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가시면은 이제 압축을 푸시면은요. 바탕화면에 노란색 파일이 하나 나옵니다. 그쵸? 그럼 요거를 이제 열기를 누르면 돼요. 열기. 그럼 여기 안에 이제 그 기출문제 요 내용하고 답안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여기 2교시 돼 있죠?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자, 이 안에 요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게 되면은요. USB를 하나 주거든요. 그럼 그 USB에다가 여러분 이름하고 그 수험번호하고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 USB를 이제 전산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USB 입력 포트에다가 이제 꽂으시면요. USB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런 두 가지의 뭐다? 폴더가 나옵니다. 참 두 가지의 아이콘이 나옵니다. 쌤이 큰 아이콘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보이시죠? 그럼 이때 요 수업용 프로그램 있죠? 요걸 더블 클릭해가지고 요걸 띄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 누르면 이제 설치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수험 번호를 여러분 수험 번호하고 이름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수험 번호가 없으니까 여기에 설치는 이렇게 가셔가지고 잠시 임시 수험 번호를 갖다가 제가 가져올게요. 그러면 임시 수험 번호가 전산에게 2급이니까 여기 221 쫙 적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221 쫙 적고 이름을 적어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조이쌤 설치. 그러면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감독관님께서 문제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문제지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A형, B형이 있겠죠. 이거 체크하시고요. 나중에 이거 USB에서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감독관 확인번호를 불러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임시로 여기 있네요. 2295.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한다? 2295 적고 나서 엔터를 치면은 요게 이제 시험 문제를 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학습용 프로그램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요걸 가지고 풀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왜 마지막 문제 중에서 그 이제 마지막 7회 이제 조회 문제죠. 조회 문제. 자, 조회 문제는 여러분들 주관식 문제잖아요. 주관식 문제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어떤 종이에 적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되어 있죠. 자, 요걸 클릭을 해요. 자, 조회 문제는요. 여기에다가 답을 적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 실무 시험 칠 때는요. 요거 입력하고 있다가 조회 문제, 시험 문제 다 풀고 나서 주관식 문제 풀 때는요. 여기에다가 주관식 문제의 답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한다? 이론 문제를 푸는데 이론 문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 답을 마우스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로 적는 경우는요. USB에다가 이제 우리 이름 적고 그런 거 외에는요. 시험 칠 때는 연필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답을 또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닫기 누르고 나중에 이제 다 되었으면은요. 확인 누른 다음에 요 답안 저장 USB 있죠. 요걸 반드시 눌러야 돼요. 그래서 저장이 다 되었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확인 누르시고 이제 USB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조회 문제는요.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어떻게 한다?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조회 문제를 푼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상으로 다 했습니다. 우리는 네, 방금 몇 회였죠? 그렇죠. 74회 이제 기출문제는요. 풀이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이론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할게요.